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표 속성과 캡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들고 표의 크기와 위치 또는 우리가 이제 여백 및 캡션 등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표의 속성을 열어서 우리가 이제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표 만들기 했었죠. 자, 우리가 표 만들기 단축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컨트롤 NT로 해서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표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선에다가 올려놓고선 하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바로 메뉴에 개체의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개체의 속성을 클릭을 해도 되겠고요. 직접 이 표를 선택한 상태에서 알파벳 P, 프로퍼티라는 속성이란 뜻을 갖고 있죠. 알파벳 P를 누르게 되면 똑같이 표 셀 속성이라는 이러한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창에서 보게 되면 기본, 여백 캡션, 테두리, 배경, 표 이런 어떤 탭들이 있는데,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잠깐 올려서요. 자, 첫 번째 속성을 열게 되면은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겠죠. 첫 번째, 여기 1번이 있습니다. 1번. 자, 이 부분은 표의 크기를 고정시키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지요. 이 부분에 여기에 크기 고정에다가 체크를 하게 되면 표나 셀의 크기를 고정시켜서 변경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있죠. 자, 두 번째 글자처럼 취급인 경우에는 글자처럼 동일하게 취급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엔터를 치게 되면 표도 한 줄씩 이렇게 밀려나겠습니다. 물론 글자처럼 취급을 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 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문과에 어떤 그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글자처럼 취급을 해제해서 본문과의 배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울림이라든지 첫 번째가 어울림이 되겠습니다. 좀 이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림이 있고요. 두 번째가 자리 차지 기능이에요. 세 번째 부분 있죠. 세 번째 글 앞으로가 되겠고요. 네 번째 있는 것이 글 뒤로가 되겠습니다. 자,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가로, 세로라는 부분이 있죠. 표를 종이 기준으로 할 것인지, 쪽 기준으로 할 것인지, 단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문단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해서 특정 위치에 표를 배치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네 번째, 자, 여기 쪽 영역 안으로 제한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표의 세로 길이가 문단일 때 세로 위치가 쪽 영역 바깥으로, 즉 한쪽 영역 바깥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다음 쪽으로 페이지를 넘겨서 위치하게끔 해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이것도 한번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서로 겹침 허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본문과의 배치에서 어울림이나 자리 차지한 경우에는 그림이라든지 표를 서로 겹쳐서 표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글쎄요, 서로 겹쳐서 표시할 일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표와 표, 또 그림이나 표를 서로 겹쳐서 표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개체와 조파음부호를 항상 같은 쪽에 놓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인데요. 이거 이제 표가 실제 그쪽을 넘어가더라도 조판부가 다른 쪽에 위치하지 않도록 항상 조판부와 실제 표가 항상 같은 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크기 고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하나 선택을 해주고요. 자, P를 눌러보겠습니다. P를. 자, P를 눌러서 기본에 보게 되면, 자, 여기에 크기 고정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크기 고정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설정하게 됐을 때, 자, 이제 이 부분, 자, 셀을 하나 선택을 하고, 자, F5키 있었죠? 셀을 선택할 때. 이때 우리가, 표의 전체 크기를 우리가 변동시킬 때 사용하는 키가 하나 있었죠? 우리가 컨트롤 키가 있었습니다. 컨트롤 키와 이동 키를 이용하게 되면 표 전체 크기에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 아래 이동키, 화살표죠? 아래 화살표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눌렀을 때 이렇게 경고 표시가 나타납니다. 표의 크기와 모양이 바뀌지 않도록 보호된 상태입니다. 라고. 또 마찬가지 거예요. 오른쪽으로 눌러도 마찬가지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표의 크기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표의 크기를 자, 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 고정을 해제를 하고 설정 버튼을 누르고 다시 똑같이 자,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 이동 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3번 눌렀더니 이렇게 크기가 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위치 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다시 원위치 시켜 보았습니다. 자, 이제 현재 이 부분이 표는 자, 선택하게 되면 좀 아까 봤을 텐데요. 지금 현재의 표는 글자처럼 취급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P 옵션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있죠.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데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표가 이렇게 줄 단위로 이렇게 다음 칸으로 밀려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당기게 되면 이렇게 줄 단위로 다시 당겨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글자처럼 취급이 아니라 자, 이번에는 자, 가로 세로 기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선택을 하고 나서 자, P 옵션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로 세로 기준을 하기 위해서는 글자처럼 취급을 해제를 하겠습니다. 이때 가로 세로에서 현재는 문단이 되겠습니다. 자, 문단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종이와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는 종이를 선택했을 때는 자, 용지 여백을 보게 되면 배웠을 겁니다. 앞 시간에 이 왼쪽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용지에서 왼쪽 여백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이 부분을 오른쪽 여백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인쇄가 되지 않는 영역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종이 하게 되면 인쇄가 되지 않는 이 영역까지 포함해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종이의 이 부분을 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 0으로 하고 자, 이것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정하니까 자, 이쪽에 들어갔죠. 즉 실제 인쇄가 되지 않는 부분 종이 영역까지 표가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제 우리가 프린터 했을 때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잘려서 실제 인쇄가 되지 않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전체 이 부분 끝까지 인쇄되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선택을 하고 P 옵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이 옵션은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요. 웬만한 경우에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쪽이나 단, 문단 정도 하는데요. 쪽을 하게 되면 쪽하고 자, 왼쪽 기준에서 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즉 왼쪽에 여백, 인쇄되지 않는 부분을 떠나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처음부터 우리가 표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처럼 취급을 해제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제하게 되면 본문과의 배치 좀 전에 말씀드린 4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게 되면 아까 자, 이걸 첫 번째 어울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 자리 차지고요. 세 번째는 글 앞으로, 또 이번 네 번째는 글 뒤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과의 배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좀 바꿔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과서는 없지만 이러한 내용을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자, 교과서의 본문과의 배치에서 첫 번째 어울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자, 우리가 컨트롤 NT라고 얘기했죠? 아니면 자, 입력에서 표에서 표 만들기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물론 자, 여기서 5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글자처럼 취급도 좋지만 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글자처럼 취급이 아니라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 한 다음에 만들기에서 제가 이 부분에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위치하고 자, 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글 위에다가 이렇게 표를 올려놨더니 어울리지 못하고 물과 기름처럼 자, 표는 위쪽으로 또는 표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이 위아래로 가게 되겠죠. 어울리지 못하고. 자, 이런 경우에 표를 보고 속성을 보게 되면 바로 자, 이 부분은 자리 차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어울림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어울림을 선택하고 나서 이렇게 설정하니까 자, 어울림이 됐죠. 자, 지금 속혀 있는데 이 어울림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다시 속성에 들어가서 이때 여백에서 우리가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여백을 자, 바깥쪽 여백을 좀 더 줘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3 정도, 오른쪽도 3 정도, 위쪽 2 정도, 아래쪽 2 정도 놓고 자, 설정했더니 자, 이제 어울렸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글은 들어가고 그 안에 표와 글과 서로 어울려서 있게 되는 것 같다고 우리가 어울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자리 차지와 어울림의 차이를 이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글 앞으로와 글 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P를 눌러주고요. 자, 이번에는 기본에서 자, 세 번째 있는 것이 이제 글 앞으로가 되겠죠. 글 앞으로 도형을 놓는다라는 얘기는 자, 설정하겠더니 자, 요 자체가 요 표가 글 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글씨가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자, 어떤 현상이 있는지 자, 요걸 보겠습니다. 자, 표를 선택하고 다시 P 해서 속성에 들어간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배경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배경 탭. 배경 탭을 눌러서 이 배경에 대한 표에 대한 색상을 채워 보겠습니다. 색을 자, 색상이 색 없음이 아니라 흰색으로 놓겠습니다. 색을 면색을 흰색으로 놓고 설정을 했더니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글씨가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표가 글 위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도형의 색깔을 입혔더니 글자 위에 도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P라고 해서 속성에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자, 그 색은 흰색으로 냈둔 상태에서 기본 탭에 가서 자, 이제 글 뒤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글 뒤로 선택을 하니까 자, 그리고 설정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글자가 위로 올라왔죠. 즉 표가 글자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과의 배치에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울림, 자리차지, 글 앞으로, 글 뒤로. 해서 표를 어떻게 문단에다가 어울리게 할지 배치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위치시키면 되겠습니다. 쭉 영역 안으로 제한이라는 것은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화면을 페이지가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보이겠습니다. 자, 현재 두 페이지 보게 되면 이 정도로 해서 줄여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페이지가 이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고요. 이 정도 또 한 페이지가 있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컨트롤 NT에서 글자처럼 취급해서 5 정도 만들고 이 부분을 자, 크게 해서 쭉 한 페이지만큼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표를 자, 속성을 주겠습니다. 속성을 줘서 글자처럼 취급이 아니고
자,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보게 되면 세로 정렬이 문단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쪽 영역 안으로 제한이라는 거하고 체크를 해제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요 정확한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크기 고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고정을 한 상태에서 자, 첫 번째 여기 체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복사할 거예요. 컨트롤 C에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표가 나머지는 요 부분보다 크죠? 자, 어떻게 해볼까요? 컨트롤 V 했더니 자, 어떻게 됐죠? 요게 두 개가 됐죠. 즉, 지금 현재 만들어진 표가 붙여넣기 했을 때 해당 이 표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이 부분에 들어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선택해서 자, 옵션을 주고 자, 표 영역 안으로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해제하고 설정한 상태에서 했더니 자, 어떻게 됐어요? 즉 나머지 이 부분까지 채워주고 나머지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 이제 아실 수 있겠죠? 서로 겹침 허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자, 입력 메뉴에서 표를 하나 또 그려보겠습니다. 표 만들기에서 이번에는 뭐 그대로 줄수 칸수 5개 하고요. 이번엔 글자처럼 찍음이 아니라 여기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에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들기에서 이렇게 하나 끌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바깥쪽에다 놓고 다시 입력해서 표에 표 만들기. 자,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에서 옆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개 만들 때, 자, 요거를 선택을 해서 자, 속성을 보겠습니다. 이때 속성은 요 자리 차지 말고 첫 번째는 어울림에다 놓는 게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어울림에다 놓고 자, 어울림에다 놓고 자, 여기 서로 겹침 허용에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서로 겹침 허용은 자, 요때 쪽 영역 안으로 제한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체크 해제하게 되면 이 부분이 비활성화돼요. 그래서 쪽 영역 안으로 제한을 체크를 해야만이 서로 겹침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서로 겹침 허용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하면 되고요. 또 이 부분 이것도 표를 선택해서 자, 속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속성 P를 눌러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어울림이나 자, 자리 차지하는데 제가 설명하기 편하게 해서 어울림으로 놓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서로 겹침 허용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체크하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요 표 두 개 겹쳐야 될 것들이 두 개 다 서로 겹침 허용 체크 속성을 해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속성을 줘도 서로 겹침이 허용이 됩니다. 자, 앞서서 줬기 때문에 지금 거는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어울림만 놓도록 하고 바로 여기 설정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끌어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끌어다가 겹쳐서 놨더니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죠. 바로 이것이 바로 서로 겹침 허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요렇게 내가 이제 겹침을 하지 않고 옆에다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6번째 개체부호와 조판부호를 항상 같은 쪽에 놓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메뉴 한번 눌러볼까요? 자, 보기 메뉴 이 부분 누르게 되면은 자, 여기 표시 숨기기가 있습니다. 이때 오른쪽에 바로 조판부호라고 있는데 이 조판부호를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바로 조판부호가 되겠습니다. 이 조판부호와 이 표가 있거든요. 실제 표와 이 표라는 걸 알려주는 저걸 조판부호라고 하는데 이 조판부호와 이 표를 한 페이지 같은 페이지 영역에 놓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이 바로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페이지 넘어갈 때 이 조판부호와 이 표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크하는 그런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캡션 넣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션이라는 것은 본문에 삽입하는 그림이라든지 표
글 상자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개체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삽입되면서 순서 즉 번호라든지 제목이라든지 또 간단한 설명 등을 이렇게 붙일 때 사용하는 이 기능을 우리가 캡션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캡션은 입력 메뉴 있죠? 자, 입력 메뉴에서 자, 캡션 넣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캡션 넣기에서 넣을 수도 있고요.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NC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NC를 누르게 되면 직접 넣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실제 컨트롤 NT에서 자, 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끌기로 해서 하나 이렇게 하나 만든 다음에 자, 요걸 선택하는 거죠. 표를 하나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NC를 누른다거나 아니면은 입력 메뉴 있다고 그랬죠? 입력 메뉴에서 캡션 넣기가 있어요. 캡션 넣기에서 어느 쪽에다 할 것인지 여기서 직접 정할 수 있어요. 위쪽에다가 하게 되면 위쪽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캡션 넣기에서 캡션을 이 부분을 지워줘야 됩니다. 지워주고 여기다가 테스트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이 캡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자 이제 캡션을 지울 거예요. 자, 캡션 지우기 때문에 캡션을 지울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표를 선택하고 여기다가 캡션 없음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다시 표를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컨트롤 NC를 한번 누를까요? 컨트롤 NC를 누르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있어요. 자, 여기서 캡션 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캡션 넣기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죠. 캡션 넣기가 바로 디폴트 값으로 아래쪽에가 있어요. 여기서 테스트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표를 선택을 하고 다시 셀 속성에 들어갑니다. 표 셀 속성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물론 P를 눌러도 되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체 속성 바로 이 부분을 눌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두 번째 탭 여백 캡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캡션에 대한 막 여백 이런 것들 지정할 수 있고요. 아까 아래쪽으로 선택된 거죠. 위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위쪽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위쪽으로 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바로 캡션 넣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캡션 넣기 문제 한번 예제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쪽 함께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리 조건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처리 조건 첫 번째 표 전체 그러니까 표 전체 범위 설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도듬체 11포인트니까 물론 Alt L 눌러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글자 모양에 갑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다가 도듬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도듬이라고 해주시고요. 전체 크기는 11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1포인트. 자, 그 다음에 표 제목에 가죠. 자, 표 제목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표 제목은 자, 도둠 14포인트 지나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직접 할 수 있죠. 여기서도 도둠하고 그 다음에 도둠이죠. 도둠하고 14포인트 지나게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14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지나게 한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의 가로 너비가 되겠죠.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요 끝에 요 눈금자 위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가서 위로 이렇게 보니까 15가 안 되죠. 그럼 늘려주면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그대로 늘려서 145 정도 이렇게 늘려도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범위 설정한 다음에 자, 표지 글자 정렬 방식 먼저 해볼까요? 정렬 방식, 정렬 문자는 정렬 방식이네요. 그래서 문자는 여기 문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숫자와 문자 데이터 있는 것도 문자 데이터입니다.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가운데 정렬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숫자 데이터니까 숫자 데이터 들어가 있는 부분은 오른쪽 정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정렬. 자, 그 다음에 표의 위치가 현재 왼쪽 혼합 정렬되어 있죠. 이거 혼합 정렬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을 가운데 정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정렬해서 이렇게 가운데 정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 캡션이 있네요. 중요한 오늘 포인트가 되겠죠. 캡션 하게 되면 표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 캡션 넣기가 있죠. 컨트롤 NC를 눌러도 되고요. 이때 캡션 넣기 들어가서 이렇게 이 부분 범위 자 지워주시고 캡션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캡션은 단위 10억 원이 되겠네요. 가로 열고 단위 하고 10억 원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단위 10억 원 캡션도 요 문제 보게 되면 표 전체가 도둠 11포인트니까 요것도 도둠 11포인트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도둠 11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서도 이 부분 11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정렬이 되겠죠. 이거는 오른쪽 정렬 맞네요. 여기 오른쪽 정렬하고 되어 있죠. 오른쪽 정렬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캡션이에요. 혹시 모르겠네요. 저는 현재 위쪽에 캡션이 있어서 저 바로 오른쪽 정렬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캡션이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이 있죠. 빠르게 들어가려면 P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P를 눌러주게 되면 이때 두 번째 여백 캡션의 탭에 들어가서 바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아래 요 위를 선택해 주고 설정 버튼 누르게 되면 캡션이 위쪽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행에 셀 높이 각계니까요. 데이터 행이니까 전체 범위 설정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행 높이가 있죠. 즉 셀 높이가 되겠네요. 셀 높이를 갖게 하기를 자 눌러주시면 되겠죠. 단축키는 H가 되겠죠.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위 해제하면은 54쪽 문제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셀 테두리 배경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만들고 표에 대한 테두리 또 표 안의 배경 표의 대각선을 그릴 때 대각선의 모양이나 색깔 두께 등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 안에 셀을 블록으로 먼저 지정을 한 다음에 메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적용을 시켜 나가면 되겠습니다. 테두리는 한 11가지 종류가 있고요. 또 굵기와 색을 여러분들이 임의에 맞게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는 이렇게 표를 선택한 다음에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이 부분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단축키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C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는 왜 C냐면 셀이라고 있습니다. CELL 셀. 우리가 표에서 하나의 표를 만들었을 때 각자 하나 작은 방들 사각형을 우리가 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셀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C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표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표를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고 F5키를 눌러도 되겠죠. 전체 범위 설정하고 자, 그 다음에 C를 눌러보겠습니다. 단축키 C를 누르게 되면 셀 테두리 배경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지난번에 아마 L 배웠을 겁니다. L 테두리 그릴 때는 L 그렇죠? 배경할 때는 C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C와 L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여기 보면 셀 테두리 배경이라고 있죠. 그래서 각 셀마다 적용 요걸 누르셔야 돼요. 여러분 선배들은
앞서서 경험에 의하면은 자꾸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바로 요 표 셀 속성에 들어가서 적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면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축키는 뭐라고요? 알파벳 C가 되겠습니다. C 또는 L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 배경, 대각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소하고 자, 여기에 들어가서 메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메뉴를 했을 때 셀 테두리 배경의 화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 C를 눌렀을 때 배경 탭이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배경에는 자, 여기 있죠. 셀의 배경을 색깔과 무늬로 채우거나 그라데이션으로 또는 그림으로 채울 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색 채우기 안 할 때 없음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색을 선택하게 되면 면색과 그 다음에 무늬색을 따로 저장할 수 있고요. 또 무늬 모양까지 지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라데이션이죠. 자, 그라데이션은 뭐냐면은 자, 첫 번째 시작과 끝나는 색과의 색 사이에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선택을 하고 나서 시작색, 끝색을 넣고 그라데이션을 해서 한번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미리 만들어져 있는 유형도 있습니다. 요것들을 선택하고 요것과 여기 있는 것과 조합을 해서 이용하시면 여러 가지 효과들을 이용해서 채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그림, 사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문서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문서를 꾸밀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적용 범위를 특정한 셀에만 적용할 것인지 모든 셀에 적용할 것인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림을 삽입할 때 여기 특정 셀에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적용할 것인지 바로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있죠. 표 테두리 배경이라고 있죠. 자, 표 테두리 배경은 자, 표의 바깥쪽 테두리를 설정할 때 표의 모든 셀에 걸치는 배경을 만들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없으니까 한 번씩 눌러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각선입니다. 대각선은 안타깝게도 단축키가 없습니다. 앞서서 선 그릴 때는 L이고 그 다음에 배경은 C라고 얘기했죠. 대각선은 단축키가 없는지 제가 모르는 건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C나 L을 누른 다음에 맨 오른쪽 끝에 이 대각선 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당 표를 만들고 이 부분에 대각선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선택을 하고요. 자, C나 L을 눌러도 되겠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범위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실수했죠. 이렇게 선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체 이렇게 범위를 시커멓게 설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셀 테두리 배경에서 각 셀마다 적용이라고 누른 다음에 대각선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메뉴하고 동일하게 나왔죠.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이제 선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선의 종류를 예를 가지고 점선을 하겠다. 아니면은 실선을 하겠다. 실선을 하고 또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의 색상도 우리가 임의대로 지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대각선도 방향 두 개 개수 이걸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대각선 이렇게 하나 첫 번째 거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각선이 만들어졌죠. 적용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밑에 거하고 적용하니까 이렇게 대각선도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이제 대각선 만드는 거고요. 또 선 없음 하고 적용하게 되면 전부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대각선 만드는 것까지 해봤고요. 자, 그러면 좀 아까 실습 못 해봤으니까 표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 하나 넣는 거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옆에 배경 탭으로 가겠습니다. 배경 탭에 가서 색을 선택을 하고 면색에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선택하는데 자, 이 부분 한번 눌러볼까요? 이 부분 눌러주게 되면 색상 테마가 있어요.
자, 기본인데 기본은 그렇죠. 오피스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오피스 했더니 자, 이렇게 좀 화려하게 원색적인 게 나왔죠. 자, 여기에서 뭐 파란색을 한다든지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해서 저는 노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배경을 한번 적용했더니 노란색으로 채워져요. 지금 이제 선택되어 있어 파랗게 보이지만 요거 선택된 것이 풀려지면 노랗게 변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라데이션 해보게 되면 그라데이션은 여기서 시작색, 끝색에서 이런 미리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이용해서 설정하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그라데이션도 지정해서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도 한번 더 보시고요. 한번 여러 가지 작동이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만 계산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글에서도 한글표를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한다든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의 간단한 사칙 연산 등 또 아니면은 레프트, 라이트, 어바브, 벨로우 등 어떤 범위를 이용한 계산식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블록 계산식이라고 있습니다. 블록을 지정한 후에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한다든지 또 평균, 곱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자, 두 번째 또 쉬운 계산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로라든지 세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하는 방법인데 실습을 통해서 그 결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타이핑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블록 계산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블록 계산식은 먼저 블록으로 해서 범위를 설정을 합니다. 이때 계산 결과를 표현할 그에 해당 비어있는 범위까지 범위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씩 또 이렇게 하나씩 또 이렇게 하나씩 계산을 3번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있죠. 범위를 다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은 자, 여기서 블록 계산식이 되겠죠. 자, 블록 계산식에 지금 현재는 블록 합계를 구하라고 됐으니까 합계가 영어로 썸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S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평균을 구하라고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에버리지니까 A가 되겠죠. 또 곱을 구하라고 쓸 때는 컨트롤 시프트 P, 프로덕트 P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합계니까 S에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합, 여기에 대한 합, 또 여기에 대한 합 이렇게 한 번에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비밀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서 클릭한 다음에 자, 이 부분에 수식이 들어간 겁니다.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산식 고치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산식 고치기 들어가게 보면 여기 이제 계산식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um, 자, 합계를 구하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괄호 속에 물음표 숫자 2, 그 다음에 콜론 물음표 4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건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엑셀을 미리 배운 사람들 알겠지만 엑셀에서의 우리가 참조할 때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 주소, 절대 주소, 혼합 주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한글에서는 A1셀이 되는 거죠. 네, A열, B열, C열, D열. 그러니까 1행, 2행, 3행, 4행, 5행. 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썸이라는 건 이 부분을 더하라는 얘기. 요거를 더해서 하라는 얘기니까. 자, 이 부분 이렇게 2행부터 4행까지는 고정이 돼야 되고요. 여기도 2행부터 4행까지 고정. 여기도 2행부터 4행까지 고정이지만 이 부분이 뭐예요? B열이죠. B열. B열, C열, 그렇죠? D열은 어떻게 돼요? B, C, D는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혼합 참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변할 수 있는 상대 주소를 쓸 때 우리가 물음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수식이 들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여기서 13을 여기 200이다 라고 고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 부분이 자동 계산이 되는 거예요. 200 빼진 나머지. 또 여기서 13을 집어넣고 30을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47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과 비슷하게 이렇게 수식으로 입력하게 되면 이 해당 영역의 데이터 값이 변동이 되는 자동으로 계산 결과도 바꿔준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지워보겠습니다. 지우는 방법 배웠죠? 지난 시간에. 자, 딜리트 키 눌러도 되고요. 그렇죠? 그냥 컨트롤 E 눌러서 내용만 지우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쉬운 계산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계산식은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자, 여기 2000년이 있어서 사실은 좀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예제가 해당이 좀 안 되지만 여기다 컷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쉬운 계산식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위쪽으로 자, 그러니까 세로 합계라는 것이 있죠. 세로 합계. 이게 바로 세로 합계가 뭐냐면 자, 어바브가 되는 거죠. 어바브. 자, 여기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세로 합계 하니까 계산 결과 어떻게 됐죠? 자, 2347이 나왔네요. 보니까 요거만 도와진 게 아니라 여기 2000까지 더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선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 부분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고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산식 고치기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어바브가 있죠.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 쉬운 계산식 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범위, 쉬운 범위, left, right, above, below. below는 아래쪽으로, above는 위쪽으로, 이거는 오른쪽으로,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거 다 어떻게 해라, 더해라, 곱해라, 이런 식으로 평균을 구하라. 이런 어떤 쉬운 범위를 지정할 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는 부분을 할 때는 다소 어울리지는 않겠지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어바브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알아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레프트, 라이트, 벨로우는 여러분 각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자, 56쪽에 함께 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 비워놨어요. 왜 비워놨을까요? 자, 기억나나 모르겠습니다. 자, 2013, 2014년 다음에는 어떻게 채워야 되겠죠? 자, 직접 타이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범위 설정하고 무엇을 눌러야 되죠? 오토니까 그렇죠. A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자, 기억나셨죠? 자, 이제 함께 문제 있는 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테두리 배경과 대각선, 블록 계산식, 쉬운 계산식 기능을 활용하여 출력 형태와 같이 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산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아주 간단하죠? 자, 데이터가 입력이 다 됐으면은 요 합계를 구할 때 아주 쉽게 자, 요렇게 범위를 가장 쉬운 방법은 요렇게 하면 되겠죠. 범위 설정하고 요거에 대한 합계니까 자, 블록 합계를 하면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고 자,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합계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왔죠? 왜 블록 합계냐면 바로 왼쪽에 이렇게 숫자가 있기 때문에 레프트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평균을 구하는데 무연탄 평균이 있습니다. 무연탄 평균은 요거를 내려고 할 때는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자, 블록 계산식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자, 블록 할 수 있겠지만은 쉬운 계산식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자, 쉬운 계산식에서 자, 세로 합계 평균이죠. 세로 평균을 선택하셔도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자, 이 부분 에너지 U가 되겠죠. 이 부분도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자, 쉬운 계산식에서 세로 평균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또 있죠. 자, 원자력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쉬운 계산식에서 세로 평균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른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죠. 이렇게 범위를 지워서 자, 하나 이렇게 해도 되겠죠. 요것만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여기서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합계한 다음에 자, 여기서 이 부분이 되겠죠. 수식이니까 이대로 해서 A를 눌러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계산식이 전부 해서 복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물론 계산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거 한번 해볼까? 요걸 전체 다 합계하는 방법. 자, 그래서 계산식을 하게 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계산식 있죠? 여기에서 직접 계산식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함수는 우리가 sum이라는 걸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sum이죠. sum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소를 써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 부분이 있네요. 자, 평균의 부분이 소수점 두 자리죠. 혹시 예를 들어 가지고 소수점 자릿수를 우리가 범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여기 선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산식 고치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형식이 있죠. 여기에서 소수점 몇 자리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러면 테두리 또 배경 대각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테두리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왼쪽과 오른쪽 선이 없죠. 이렇게 해서 왼쪽과 오른쪽 선이 없으니까 자, L 누르라고 했죠. L 누르면 자, 선 없음 왼쪽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적용하고 확인해 보니까 자, 설정하니까 왼쪽 오른쪽이 사라졌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L을 눌러서 이중실선 하겠습니다. 이중실선 요거 그렇죠? 요거 두 개. 그리고 설정하니까 이렇게 이중실선 나왔죠. 또 맨 마지막 줄에 이중실선 하나 있죠. L 눌러서 이중실선 아래쪽에 이중실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설정하니까 아래쪽에 이중실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 부분이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컨트롤 키 이용해서 클릭 그 다음에 세 개를 셀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에 들어가서 대각선을 하겠습니다. 대각선 탭을 선택해서 대각선은 바로 이거 되겠죠. 두 번째 거 선택을 합니다. 선을 먼저 선택해야 되겠죠. 실선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대각선 요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택하고 대각선 선택하고 설정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배경색을 넣어주면 되겠죠. 배경색도 자, 우리가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들 이렇게 범위 설정하고 또 불연속적인 범위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2015년 클릭 2017년 클릭 그 다음에 유연탄에서부터 에너지 U 이렇게 두 개 또 두 개 또 이렇게 두 개 하고 또 원자력도 두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자, C를 누르면 된다고 그랬죠. C를 눌러서 자, 배경색의 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면색은 자, 이 부분에 노란색이 안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오피스를 선택합니다. 오피스에서 자, 노란색 선택을 하고 적용 버튼 그리고 설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배경색을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노란색이 아니었네요. 자, 하여튼간에 색상 배경색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차트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